안녕하세요. 황수경이 만난 사람, 오늘의 주인공은 오랜 시간 부부 문제 전문가로서 많은 부부들의 해결사가 되주셨고 우리나라 신경정신과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황수경이 만난 사람, 오늘은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송수식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기 사랑제라는 곳인데 혹시 와보신 적? 여기 처음 봐. 처음 처음 오세요? 와봐요. 예. 너무 좋습니다. 들어가면 분위기도 아늑하고 안녕하세요. 아유, 마음도 편안해질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제가 이쪽? 네네네. 네. 아유, 여러분들이 계시네. 네. 오랜 시간 정말 아침 방송에 이제 고정 패널로 이제 활동을 하셔서 사실은 아침에 박사님의 얼굴을 봐야 마음이 편안해졌었거든요. 그게 벌써 세월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만둔 지 그게 벌써 10여 년 다 돼가요. 10여 년 되셨어요?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자주 뵐 수 없어가지고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감사합니다. 지내시나. 많은 분들이 참 뵙고 싶어 하셨는데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가 아프다 소문이 있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더 궁금해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내가 우리가 왜 방송 늘 아침에 뵈야 이렇게 조금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분이신데 어쨌든 박사님한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시간 지금도- 내주셔서 정말 더 좋아요. 예. 지금도 그 진료 끝나고 막 오셨잖아요. 예. 급하게. 근데 뭐 일찌감치 또 은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또 이제 은퇴를 하고 쉬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왕성하게 진료 활동을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멋져 보이세요. 이 나이가 되면요. 네. 원래 남들이 보기엔 쉬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쉬어야 될 나이인데. 벌써 쉬어야 될 나이가 되셨어요? 네, 됐는데요. 아니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오란 데가 없어져요. 네. 그리고 연락도 별로 없고요. 이제 점차 내가 할 일이 뭔가 아침에는 생각해 보면 네. 큰 일이 없잖아요. 복잡한 게. 아. 그러니까 오로지 그래도 내가 할 일이 하나 딱 남았구나. 네. 환자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환자 보는 게 얼마나 정말 다행스럽고 네. 근래 거기에 올인해요. 아. 환자 보는 거에. 왜 그러냐면 다른 거 별로 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환자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차라리 들어요. 아, 그러세요? 젊었을 때보다. 네.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 이제는 정말 방송에 고정 이제 출연자로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존경을 받으셨는데 그런 게 내가 살아온 흔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참 보람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한 방송을 사실 14년 반을 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아침마당에 지나간 옛날 얘기니까 하면은 네. 그때만 해도 방송에 출연한다는 건 그 사람들로서는 큰 사건이에요. 그럼요. 이제 둘 부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티격태격하다가 방송에 나와요. 예. 나올 때는 남자가 이 표현이 좀 이상한다만 이게 코가 끼어서 나와요. 방송 출연 안 하면 이혼하겠다 그러니까. 그래 나왔는데 방송을 하고 나서 동네에 가면요. 이분들이 갑자기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민들이 아니면 주변에서 야, 너희 집에 그러고 사는 줄 몰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줘 가지고요. 네. 좋아지는 경우가 그때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70%가 넘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송이 좋은 역할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때만 해도 저하고 그때 엄명란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부부란 건 헤어진다는 전제가 아니고 네. 어떻든 꽤 맞춰줘서 살게 해야 되겠다. 그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남녀 같이 살면서 그렇게 남자를 모르고 여자도 남자를 모르고 맞아요, 박사님. 그렇게 공부를 안 했더라고요.
남녀에 관한 부부에 관한 연구를 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부부 이렇게 문제 되신 분들 오시면은 네. 당신은 남편을 어떻게 다루어왔느냐고 물어봐. 아, 그렇죠. 답변한 사람이 없어요. 어. 그리고 그럼 화가 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걸 남편인데 어떻게 표시하느냐, 말로 하느냐, 뭐 편지로 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해결 방법 몰라요. 어. 그냥 주부님들은 그냥 속으로 참아요. 말 안 하고. 네, 네. 네가 어떻게 했든. 내 예를 들면은 예, 부부 결혼 기념일이 곧 다가와요. 네. 다가오면은 여보 우리 한 달 후에 결혼 기념일이야. 우리 그때 어디 맛있는 데 근사한 데 갑시다. 아니면 뭐 영화라도 보러 갑시다. 이렇게 플래닝을 얘기하면 그게 해결이 되는데 네. 저 남자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까지 일 움직이지 않아. 얘기도 안 하고. 맞아요, 박사님. 근데 이 남편 깜빡하다가 놓쳤어요. 네. 다른 친구가 약속을 해버리고 그러면 그게 애정이 식은 걸로 간주해가지고 그게 부부 싸움의 갈등의 원인이 돼요. 네. 그리고 또 요즘 뭐 지난번에도 추석이 지나갔지만 명절 때도요. 예. 사실 뭐 신문에 보면은 명절 뭐 주부병 뭐 이럴 떠들잖아요. 그렇죠. 그 간단히 해결돼요. 어떻게 되느냐? 네. 남편이 모처럼 시댁에 가서 네. 큰 며느리 애쓰는 거를 화장실 가는 길이나 뒷전에 잠깐 만나서 여보 하루만 참어 등 탁 두드려주고 애 너무 많이 쓰지 하루만 참자 이걸로 해결 다 돼요. 맞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커요. 그런데 남자들이 묘하게 그런 걸 표현할 줄 몰라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하면 무슨 자기가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 게 문제고 어떻든 제가 그때 방송할 시절은 부부를 어떻게 합쳐주느냐 네, 네.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게 살아가느냐 이거였는데요. 요즘 아마 제가 그 방송하면은 당장 퇴출당할걸요. 왜요? 지금 큰 그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첫째는 우리나라의 원래는 대가족 제도잖아요. 네, 네. 손자, 부모, 할아버지 이렇게 3대가 살면서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부러운 게 대가족 제도였어요. 네. 아, 저 대가족 제도가 있으면 이 나라는 노인 문제가 없겠구나. 보호해주죠, 외셔주죠. 네. 얼마나 노인들이 대접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났죠. 독거 노인이 둘이 부부 사는 거를 오버했습니다. 지금 75세 이상 노인 중에 65%인가 독거 노인이 굉장한 숫자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제분들하고도 안 산다는 얘기고 남편하고도 사별했거나 아니면 딴- 이혼했거나 네, 네. 이 숫자가 굉장합니다. 와.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황혼 이혼을 하겠다고 요즘 뭐 유행병처럼 맞아요. 하는데 맞습니다. 그 제가 물어보죠. 이야, 그걸 이 나이에 이제 늙으셔가지고 젊은 나이도 아닌데 꼭 헤어지셔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대부분 헤어져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젊어서부터 네. 내 남편은 나를 너무 무시했다야. 그 다음에 바람 피고 못된 짓거리 다 하고 내가 애들 장가 시집만 보내면 내가 너하고 헤어지겠다. 이게 오래전부터 가슴에 품고 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헤어지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헤어져서 온 외로움, 헤어져서 혼자 살면서 인생에 실패했다는 그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분들이 경험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꼴보기 싫으니까 헤어지고 말겠다. 그래서 황혼 이혼이 늘어나요. 그런 걸 이제 제가 바로잡아 줘야 되는 입장이 됐다는 게 옛날 부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부부란 게 초반전에 젊어서 살다가 그 다음에 중년엔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이고 출세하려고 고생이고 돈 버느라고 고생하다가 늙어서 이제 외로움을 겪고 여보 손잡고 그래도 날 위해서 애써준 게 당신밖에 없구려. 당신이 나에겐 가장 소중한 존재구려. 네. 이걸 느끼는 게
60대 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박사님 결혼하기가 또 워낙에 힘들기도 하고. 바로 그거잖아요. 네.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전세 하나를 얻으려도 돈이 없죠. 나는 그럼요. 요즘 그래요. 와, 우리나라 사람들 큰일 났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우 자리 좀 잡고 네. 노후 준비해놨다는 사람이 돈 얼마 갖고 있어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많이 가진 분들이 3억 내지 3, 4억이에요. 유동자산 3, 4억 갖고 있는 노인네가 있는 몇 프로 된지 아세요? 15% 이내예요. 노인들 중에. 그럼 이분들이 애는 장가 보내야 되겠고 딸도 시집 보내야 되겠는데 전세 한 칸을 얻어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내주면은 내가 빈민 가족이 되니까 네. 빈민이 되니까 서로 자식하고 부모하고 다투고 있어요. 그렇죠. 자제분들은 어머니 그거라도 좀 도와줘야 되지 맞아요, 않겠어요? 맞아요. 이거. 부모님들은 예, 내가 그거 너 도와주면 난 뭐 먹고 사니? 이게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노인들의 위기가 와 있어요. 굉장히 흔한 우리의 그 주변의 네,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 상의하는 게 하루의 일과예요. 그런데다가 아직 젊으셨으니까 모르실 텐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제일 서운한 게 뭐냐면은 네. 자식들인데 섭섭함을 당했을 때예요. 아, 사업 망하고 배신당하고 이건 둘째예요. 내가 애지중지 키워놨던 그 자식이 네. 부모 보고 서운한 소리 할 때 그 가슴에 맺힌 건 한두 끝도 없어요. 그 서운함에다가 자식들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눈치예요. 우선 생활 리듬이 안 맞아요. 그런데다가 애들이 부모보다는 위에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 내외 와이프, 부인 눈초리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는 뒷전이에요. 그 이런 환경 속에요. 만약에 황성이 한 달간 같이 생활했다고 합시다. 네. 그런 자제분들하고 와,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키워놨는데 내가 이 대접을 받아야 돼?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맞아요.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방법 있어요? 너무 정말 가슴은 서운하고 아픈데 외롭고 예. 이제 경제적인 부도 없고 준비도 안 됐고 그런데다가 또 더더구나 그중에 대부분이 남편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얼마 전에. 남편 살아있을 땐 저 친구들 눈초리가 안 저랬는데 네. 남편 죽고 나서 나를 더더구나 괄시하는 것 같아요. 아, 그분들 달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네. 정신과 의사인데 가면은 인생 문제 다 해결해 주는 줄 알아요. No, 정신과 의사 해결사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은요. 네. 우리가 그런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막 어떤 때는 상대방을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망해서 사는 그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엄청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들을 조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이에요. 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는데 인간들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좋은 방향으로, 미운 남편을 좀 용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없나. 네. 이게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이에요. 네. 그러면은 시작이 원래 이제 부부 문제 쪽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더 특화가 된 그때 이제 건가요? 어떻게 하다 방송을 통해서 부부 문제를 하게 됐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화제거리인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부부 문제에 관한 남자 여자에 관한 책이 있나를 책방에서 뒤졌어요. 네. 뒤져보니까 저
화성에서 온 네네, 남자, 금성에서. 금성에서 온 그 한 분이 있고요. 그때 책도 몇 권 없었어요. 어. 그래서 그 놈을 밤새 읽었습니다. 어. 내가 명색이 정신과 의사라면서도 남자의 특성, 여자의 특성을 한마디로 집약할 줄 몰랐어요. 내가 그 실력이 없었어. 그래 책을 읽고 공부를 좀 해보니까 야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어. 여자는 사랑 먹고 살아요. 네, 애정. 네. 남자는 자존심 먹고 살아요. 아. 자기 아내로부터 우선 자존심 유지가 제일 중요해요. 네. 또 여자는 남들의 인정받고 이쁘다는 것보다는 남편이 사랑해 주길 바래요. 막 고생스럽다도 여보 오늘 힘들었지 하고 은근히 이부자리 밑에서 손잡아주면 피곤이 싹 없어지. 되게 네. 단순한 건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너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약속해서 이거 좀 교육시키자. 이거다. 그러면 애정 표현을 어떻게 할 건가를 교육시키자가 부부 그때 문제의 아침마당의 주핵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효과가 좀 있었죠. 부부가 그 박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만, 그러니까 배워야 잘 산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참 그 부부의 관계, 어떤 생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게 핑계 같지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사랑을 표현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 남자 여자들은 서로 그 방법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박사님 그 대화하는 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거. 어떻게 대화하는 게. 대화하라 그러면요. 예. 10명이 9번 싸움을 해요. 그렇죠, 또 그렇죠. 지나갔던 얘기 또 꺼내고요. 그게 다 남편이 기억이 교도한 나요, 얘기 또 꺼내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사실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책에 보면은 네. 남편하고 어려운 문제를 대화할 때는 절대로 피곤하지 않은 시간을 택하라고 그래요. 아, 피곤하지 않은 시간. 남편이 직장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문 열자마자 시누이 전화 온 얘기부터 꺼내면 싸움 안 하겠어요? 그쵸. 그게 안 돼요. 우선 피곤하지 않은 시간을 택해라. 그 다음에 남편이 조금 이렇게 편안해져 있을 때 네. 애교 좀 떨면서 대화를 걸어라야. 응? 여보, 나 뭐 한마디 해도 돼? 또 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신경이 팍 쓰면 아니야, 당신 화내면 나 얘기 안 할래. 이렇게 부인, 남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열이면 아홉이 뭔 얘기를 하려다가 화내면 얘기 안 할래 하니까 그때 기분이 좀 괜찮았었어요. 네. 그러면 내 화 안 안 낼게 내. 얘기해봐. 그렇죠. 보통 그렇게. 그럴 때 네. 지난번 당신 속상했던 그 문제 나도 속상했는데 여보 그 문제는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 어때요? 이런 테크닉을 부릴 수 있는 주부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내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 여성분들 무시한 얘기 안 해요. 그거보다는 화가 차 있어 가지고 그렇죠. 보면 얼굴만 보면 화가 끌어올라서 대화가 막 안 돼. 공격적으로 막 보자마자 이제 막 다다다다. 그러면 남편은 또 그 얘기야? 만나님 얼굴만 보면은 또 그 얘기야? 근데 주부뿐만이 아니라 박사님 남편들도 대화법을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쪽의 제가 문제는 이제 아닌 거잖아요. 제가 이제 막판에 하나 가르쳐 줘요. 예. 저도 나이를 먹어가지만요. 남자들 꼭 애기 같아요. 남자들은 애기야. 근데 주부들이 그 애기를 다룰 줄 모르는 거예요. 갓난 애기는 잘 보면서 이 늙은 애기는 볼 줄 몰라. 이 늙은 애기를요.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고 살살 구슬러서 칭찬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네. 이 늙은이들이 늙어지면 안 그래도 답답해요. 자존심 상하고 늙어가는 게 아쉽고. 그래서 저는 세상 변화가도 한탄은 하지만은 요즘 역할이 저는 아직 늙어도 사실 같이 붙여주려는 노력을 해요. 같이 그럼요. 살려고요. 사실은 그 왜? 바람직한. 정말 제가 집사람 잃어버렸잖아요. 네, 네. 집사람 잃어버리고 빈집에 네. 퇴근 시간 돼서 그 문고리 잡고 들어갈 때요. 텅 빈 정막 가면요. 네.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박사님 사별하신 지가 지금 한 10여 년 되셨. 벌써 14년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 아픔을 난 겪었기 때문에 네. 환자분이 와서 내 앞에서 사별을 하고 나서 눈물을 흘릴 때 네. 대개 자제분들이나 그 친구들이 그분 위로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렇죠. 지금 사별한 지 지금 이제 6개월 이전인데 아직도 슬퍼 죽겠는데 네, 네. 그분 보고 가서 야 영화 보러 가자,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쇼핑 가자, 기분 전환하러 가죠. 기분 전환하러 가자. 그게 위로일 것 같아요? 아니죠. 안. 자제분들 와가지고요, 뭐 시집간 따님들이 요즘 보배잖아요. 따님이 와서 엄마 그러고 있지 마로, 기분 좀 내. 그리고 뭐 옷 사왔어요. 뭐 화장품 하나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걸로 기분 내. 근데 그 가슴 속에는 저 세상 가신 남편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길거리에 나갈래도 남들이 내가 남편 일찍 잃어버렸다고, 남편 없다고 이제 괄시할 것 같은데, 무시할 것 같은데, 그 두려움. 이거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아, 그분들 위로한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얘기를 해줍니다. 네.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은 옆에 가서 가만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은 위로예요. 그렇죠. 그냥 앉아서 지켜봐주고. 옆에서 가만 앉아서 책 봐요. 내가 너 옆에 앉아 있다. 너 슬퍼서 울어라야. 그럼 울지 않고 그분이 얘기를 붙여와요. 오늘 뭐 먹을래? 뭐 하러 갈래? 그때 놀아줘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조그만한 테크닉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박사님. 이게요. 네. 수술을 4번 정도 하셨던 거죠? 제가 암 얘기가 나오면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얘기가. 집사람이 갑자기 췌장암으로 한 10개월 고생하다 하늘나라 갔는데 네. 집사람 100일째 일주일 앞두고 네. 내가 위암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아. 12월 말이에요. 어. 슬리퍼 슬슬 끌고 눈이 슬슬 내리려고 그러는데 병원이 가까우니까 갔어요. 갔더니 친구가 어이 송 박사 암세포 나왔는데 내가 의사니까 직접 얘기한 직접적으로. 거예요. 그래서 듣는 순간에 네, 어떠셨어요? 에이 설마 이랬더니 그럼 어떡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 조직 검사할 것 없이 재빨리 수술해라. 그래 알았어. 근데 집에 그 슬리퍼를 신고 가는데요. 눈이 펄펄 내렸는데 집안에 들어가서 네. 텅 빈 집안에 들어가서 내가 털썩 주저앉았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아무도 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큰딸 미국 살죠. 둘째 딸이 그때 대전대학 교수라고 대전 가 있었어요. 아들 레지던트죠. 며느리 레지던트죠. 와이프는 없죠. 나 혼자잖아요. 그때 제가 이건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받아야 되는가. 아내 잃어버리고 네. 지금 불과 며칠 했는데 내가 안 또 되는. 암이고 네. 제가 그 당시만 하도 양심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거든요. 제가 적수자병원에 21년 6개월 근무했는데요. 하루 이틀밖에 결국은 안 하는 사이에요. 몸이 아파도 나와서 진료 시간에 환자를 보고 집에 가서 쓰러졌거든요. 이런 내 딸은 굉장히 착실히 잘 살았는데 그런데 예, 그런 생각이 드실만 이게 해요.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선 수술을 했어요. 하고 조직 검사를 하니까요. 암세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그런 그 일이? 위를 3분의 1을 잘라내야 되게. 네. 난리가 났어요. 오진했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이틀 후에 자른 그 부위 바로 암세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째고 다시 들어가서 다 잘라냈어요. 위를.
그러니까 이제 그게 2번 했다는 얘기가 위암 수술 2번 걸렸도록 파져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2번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매년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3개월에 한 번, 네네. 6개월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자주 검사를 했는데 한 3, 4년 지났는데요. 대장에 또 뭐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제 대장은 내시경 수술로 들어가서 쉽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한 3년 반 됐군요, 벌써. 또 갔더니요. 나보고 전립선 암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4번이 된 거예요. 근데 전립선 암이라는 의사로부터의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난 암으로 죽는구나. 내가 암 체질이고 암으로 죽는구나 하면서 그날부터 내가 말이 없어지고 풀이 죽은 게 한 3, 4개월 갔는데 그때도 또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미국 손녀들하고 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미국을 갔는데 난리 났어요. 오랜만에 좋은 배 타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거기서 보내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약해졌냐면요. 시차는 걸려있죠. 잠은 안 오죠. 걔들이 한창 춤추고 와서 자는 시간에 나는 잠이 깨서요. 이렇게 바닷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제가 고백하지만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즐겁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딸이 눈치를 챘어요. 와, 우리 아빠가 심각하다 저거. 그러니까 우울증이. 우울증에 빠져. 그래서 난 암 걸려서 아파봤죠. 수술해서 불안해봤죠. 이제 우울증까지 걸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책을 했죠. 야, 너 명색이 정신과 의사면서 이게 뭔 꼴이냐. 그 어떻든 서둘러서 한국에 오니까 집에 아들이 아버지 이젠 약 좀 쓰시죠. 근데 이게 정말 엄청난 실수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괴로우면 약이 옆에 있는데 환자인데는 돈 받으니까 약 주면서 내가 나인데는 돈 안 받으니까 안 쓴 거예요. 근데 와, 그 괴로움도 겪었지만은 약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딴 환자들인데 그렇게 몇십 년을 쓰면서도 난 경험 안 해봤잖아요. 아니, 근데 박사님께서 항상 이제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이게 너무나 이제 평온하고 늘 이제 정말 안정적이고 또 차분하고 이게 맑아 보이고 그러셔서 사실 그런 아픔 그리고 고통이 있을 거라고는 참 그러니까 생각도 못 했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부부 문제 전문가로서 이제 오래 활약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아내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그 아픔이 굉장하셨겠다. 그런. 제가 시골 출신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구남매예요. 구남매 제가 둘째인데 이 동생들을 끌고 장남 역할을 해서 객지 생활을 했어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누가 죽어나요? 우리 집사람이 죽어나잖아요. 근데 너무 착해서 이 집사람이 시동생들 다 장가 시집 보내는까지 뒷바라지하고 조금 편해져서 조금 나도 그때 또 자리가 좀 안정이 되고 적시자병원도 가서 과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생활이 좀 안정되고 한 10년 반짝 사는 것처럼 살다가 하늘나라에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간 지 지금 14년이 넘었는데요. 이 얘기 거짓말 같을 거예요. 정말 하루도 잊어본 적 없어요. 하루도 잊어본 적 없어요. 아직도 집사람이 있을 때 썼던 가구 그대로 내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생각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이게 부부가 이제 아웅다웅 막 다투면서 온 그런 모습 보면 하여튼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바로 그런 그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면은 네. 그 집사람 좀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에, 세상에. 이게 정말 내 진담이에요. 그러면 진짜 박사님, 그러니까 진짜 뭐 암 선고도 받으시고 또 그 치료 과정도 있었고 또 그 시기가 이제 아내분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된 시기여서 네, 정말 우리가 그 고통이라는 건 참 지금 상상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면 그 이후는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도 이렇게 환자들을 대하는 마음이 진짜 더 좀 달라지시지 않을까? 제가요, 이게 굉장히 금방진 얘기인데 네. 근년에 진짜 정신과 의사가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네. 진짜 교과서적이야.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자가 불안하다. 네. 그러세요? 에이, 좀 버텨보시지. 네. 아니야, 나 불안해 죽겠어요. 그래요? 그럼 약 조금 더 씁시다. 약 올려주면 돼. 네. 약을 높여준 걸로 내 할 일 다 한 거야. 네, 네. 그 다음에 걸려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죽고 싶다. 예를 들면 표현을. 그래요? 에이, 우울증 치료제 조금 더 씁시다. 이거 업이 넘겨야지. 네. 이런 걸로 끝이었어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야. 근데 근래는 그 사람 슬픔이 나인데 와 닿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어떤 땐 대화를 하다가 둘 다 슬퍼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됐어요. 어차피 당신이 이런 일 당했는데 이 정도 슬퍼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아니야? 뭐 이러고 위로해서 보내면 나갈 때 아유 선생님들 와서 털어놓고 나요. 그래도 좀 가슴이 후련하네요. 그렇죠. 그럼 그 답변 들을 때가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치료 받은 거거든요. 치유받고. 그러니까 나도 치료받은 거죠. 참 여러 가지 노인 문제 심각하잖아요.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정말 뭐 목숨을 끊는 뭐 이런 극단적인 사례의 문제들까지도 막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남의 노인 얘기가. 문제는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방법이 없어요. 나라에도 노인 문제가 지금 앞으로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근데 우리 고령화 사회여서 정말 다 안고 가야 되는 지금 문제거든요. 벌써 65세 이상 고령화가 지금 벌써 몇 프로예요? 22% 넘었는데. 그런데 제가 노인분들이 나하고 대화 상대인데 만나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해 봤어. 연구한 거예요, 이거. 예. 노인들이 제일 잘 안 되는 게 네. 자기가 늙어가는 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기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면 네. 여보 당신 나는 오래 산 거 아니야 이거? 그만큼 살았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걸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해야 되는 거를 네. 난 굉장히 강조해요. 너 지금부터 앞으로 인생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못 살아. 지금까지가 너 최선을 다하고 살아온 인생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얘기에 동의들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건강 챙겨야 되는 건강이에요. 근데 늙어가면 병이 들잖아요. 그렇죠. 기계가 낡았으니까. 맞아요. 여기저기 고장이 나요. 네. 이거를 왜 자꾸 세기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병과 더불어 같이 가는 지혜를 얻자예요. 공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네. 그럼 여보 그거 안 아프게 하는 방법 없어. 아플 때는 진통제 좀 먹고 정이 어떨 때 괜찮을 때 물리치료로 좀 풀고 네. 당뇨는 약이 조절해 주는 거고 당뇨는 평생 조절하는 거니까 이러고 갑시다 하면 아유 송 박사 너무 쉽게 얘기하네. 그런데요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네, 네. 도리 없지 않냐. 너 그 병 지금 지니고 있는 병이 너 친구야. 그거 고칠 재간 없어. 고치는 법 없어. 그러면 좀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요. 내가 몇 가지 노인들한테 네, 하는 네.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삶을 단순하게 털어야 돼요. 뭐 기대도 털고 네. 자식들에 대한 기대도 털고 친구에 대한 기대도 털고 내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내 목표도 굉장히 정말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야 돼요. 이제 친구들인데 전화 많이 오는 것도 기대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마음을 좀 비우는 거네요. 그래서 네.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로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런 개인 얘기해서 안 됐지만 전 전부 통장 정리하고 주변에 내 옷까지도 정리한 지가 벌써 한 4, 5년 돼요. 박사님.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마지막이 뭐냐면요. 정말로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런 정확히 나이 뭐 나 다 밝혀진 나이인데 뭐 이런 이제 한국 나이로 이런 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내일 모레 80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박사님.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게 잘 살았다야. 당신 최선을 해서 잘 살았어. 그 제가 이거 싫어합니다. 네, 네. 제가 동남아 갔다가요 풍랑 만났어요. 배에서. 근데 그 40분 거리인데 네. 300명을 태우고 이 배가 끼우뚱 하는데요. 그 사람들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래고 사람들이 막 토하고 바닥에 쓰러지고 이 사람들은 이스람대로 기도하고 불교는 불교대로 기도하는데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내 친구가 봤어요. 제가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요? 이 뭐 특수 종교 얘기하려는 뜻이 네네네. 아니에요. 하느님 그동안 너무 잘 살았습니다. 세상에. 그 순간에 이렇게 그런 살게 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순간 지나도 하나도 후회 없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더래요, 내가. 그 공포의 근데 그 공포 가운데 했는데 나와놓고 보니 내가 그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 얘기는 그 소신이 평소에 있었기 때문이야. 그렇죠. 네. 저 보세요. 촌놈이 와서 방송에서 유명해졌죠. 정신과 의사로도 겨우부사로 성공했죠. 네. 저 얼마나 잘났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이 있음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연세 잡수신 분들이 자꾸 다가올 죽음, 이별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이걸로 내 인생이 끝장난다는 생각 때문에 아쉬워하시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오늘까지 잘 살아왔지? 네. 이걸 해야 돼요. 박사님 너무 느껴지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요. 아까 그 부부 생활에서 사랑을 애정 표현을 할 그 훈련이 안 돼 있다고 그랬죠. 네. 우리 분들이요, 노인분들이 잘 살아왔다는 데 대한 감사하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워낙에 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그거 전도사예요, 요즘. 너 지금까지 산 게 너무 고맙지 않냐, 이게. 예.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요, 조금 위로가 돼요. 네. 아침에 이렇게 이러면 허전하죠, 뭐. 새벽에 허전하지 않는 사람은 있나요? 허전하고 좀 적막감이 좀 내 방에서, 오늘날 이렇게 해줘서, 오늘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 기도예요. 네. 근데 참 그런 마음가짐이면은 사실 이렇게 삶의 자세가 좀 달라지고 막 너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게 좀 줄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마음 먹기가 오늘부터 좀 이렇게 마음의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노인분들께 사실 이 방송을 보시고 우리 같이 훈련하자야. 네. 네.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잖아요. 지금 처지가 어떻게 되었든. 그래서 지금 처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네.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가 현대 심리학의 제일 화두입니다. 현대 심리학이 과거의 무슨 심리학은 과거의 뿌리에 네. 인과응보로 심리학을 했던 게 프로이디안 심리학파들 이런 네, 거예요. 네.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죠. 나를 있는 그대로 놓고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네. 진짜 here and now입니다. 있는 그대로 놓고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소망 어떤 게 있을까요? 큰 소망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요. 네. 좀 소박하잖아요. 환자 보는 거. 거기 매달리는 거. 그리고 하루에 한 서너 명은 나인데 고맙다고 그래요. 진실로. 네, 네. 진실로 막 손잡고 그래요. 선생님 나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네, 네. 내가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이 소리 듣는 게 낙이에요. 정말 그러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 진짜 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예. 이렇게 좀 다시 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내 인생도 좀 돌아보게 되고 마음을 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고. 참 외람되지만 네. 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팔자 좋은 노인네예요. 잘 살았고 네. 또 여러분들이 사랑도 해주셨고 그럼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럼 이 정도면 전 성공한 인생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삶을 또 그 경험을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 힘들어하는 정신적으로 어려워하는 많은 분들께 좀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젊은이들 내가 보기에 젊지만 그 사람들 한 60 넘은 사람들 나 상대하는 사람들요. 예. 나만 보면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정말로 너 인생 뭐 많은 격언들이 있잖아요. 뭐 오늘이 소중하고 내일 다시 안 오고 뭐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잖아요. 그럼 산다는 얘기는 사실 변화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지금의 만족들 못하죠, 대개는. 거기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냐예요. 네. 그 어떤 분들은 막 지금 늙어가고 병들었다가 아유, 암이 좋아졌다는 소식 들으면 희열을 느낄 정도로 좋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죠? 네. 병이 들어도 네. 하루라도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다면은 그건 하늘이 준 복이에요. 네. 그런 제 철학이에요. 아. 네. 저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듯한 기분도 좀 들었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 내 마음이 조금 치유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는 좀 이렇게 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느낌을 이제 가지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박사님 정말 어떻게 보면 연륜 그리고 직접 겪으신 그런 경험에서 나온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네. 제가 제 딴엔 별로 거짓말 안 했는데 네. 제가 말재주 부린 건 아니고 그럼요. 제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노인들을 보면은 네. 참 저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들갈까 옆에서 저도 같이 걱정이에요. 네. 아니 진짜 네. 박사님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받으신 사랑,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랑 많이 나눠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 네.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제는 좀 싫으면 싫다 소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런 나이가 이제 되시잖아요. 황 선생님. 그래서 나이가 많긴 한데 많긴 한데 그게 쉽지 않아요. 네. 선생님, 저. 근데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쉽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좀 그러고 살아요. 나중에 내 나이가 되면 후회 안 해요. 그럴까요? 네.